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드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투자 격언 중에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노출된 호재 또한 호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투자 격언도 있는데, 그 바탕하에는 노출된 악재든 호재든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노출된 호재나 악재 등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여전히 호재나 악재로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호재나 악재가 단발성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에 따라 추후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드렸던 게 노출된 악재였지만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 하에서는 악재로 많이 이야기 드렸던 재산세나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이 늘면서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22일 발송이 돼가지고 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홈택스로 확인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종부세 이야기와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추세들과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지표인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자 기준으로 2021년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요, 전국 대비해서도 수도권이 상승률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11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상승률을 주도했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률을 축소시키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만 해서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가 상승률이 요번 주 기준으로 해서는 상승률이 높으면서 지역별로 해서도 편차가 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11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전주 대비해서 매매든 전세든 상승률 같은 경우는 축소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는 0.22에서요, 전주 대비 0.22%에서 0.20%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폭을 소폭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도 지방도 서울도 매매가 가격 변동률을 봐도요, 전세 가격 변동률을 봐도요, 대부분이 전주 대비는 소폭이나마 전주 대비는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잠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된 악재 같은 경우도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부과가 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여전히 악재로 남아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나와 있던 게 부동산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만 해서도 11월 22일부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종부세 대상자들을 봐도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66만 명이었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94만 명, 42% 정도 늘은 걸로 확인될 수 있고요. 세액만 봐도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조 8천억이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5억 7천억으로 세액도 3배 이상 뛰었다는 그러한 기사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된 악재지만 또한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악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발부가 되었지만 공시지가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 상승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초에 다시 공시지가로 반영이 되면서 내년 같은 경우가 더 종부세 대상 같은 경우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주택자 공제율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 대상자도 더 늘어났을 거고 세액도 늘어났을 수 있었을 텐데요.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 1주택자 공제 가격을 9억에서 11억 올렸지만 작년보다 대상자가 10% 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권 같은 경우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설픈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또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그러한 역차별도 일부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11월 15일자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려 본 것처럼 기존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던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금주 상승률 상위에 거의 빠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금주 상승률 상위들을 봐도요, 마산, 하포구가 1.13%로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김천, 인천 동구, 계룡, 강릉, 마산, 원주, 광주 광산구, 청주 상당구, 서산 등 기존에는 상승률 상위에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이 대거 포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 상위들 지역들을 보면 오산, 인천 연수구, 시흥, 동두천, 안성, 수원 건성구, 의왕, 수원 장안구, 평택 의정부 등은 상승률 상위에 차지하고 있지만 금주 상승률 상위에는 다 빠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금주 하락률 상위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변곡점이 다가온다 그러면 상승 지역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중립 지역이나 하락 지역이 늘어나야 되는데, 금주 하락률 상위들을 봐도요, 세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폭 계속 하락하는 지역이 세종이었지만, 그 이외에 대구 동구나 광양,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등 일부 지역들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은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을 봐도요, 기존 전년말 대비 상승률 상위를 차지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금주 상승률에는 올라가지 않으면서 누적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들이 대거 금주에는 상승률 상위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금주 상승률 상위들을 봐도요, 마산 회원구가 1.23%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 계룡 원주, 종로구, 천안, 공주, 부산 동래구, 대전 동구, 안산 상록구 등이 상승률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 상위를 차지한 시흥, 오산, 안성, 인천 연수구, 양주, 의정부, 김해, 평택, 울산 북구, 용인 처인구 등 기존에 전년말 대비 상승률 상위에 차지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금주에서는 좀 빠지면서 일부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들이 금주에는 상승률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매매가 대비 추세들을 보면 같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주 하락률 상위들을 봐도요, 하락폭은 크지는 않지만요, 하락 지역들이 조금은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주 하락률 상위들을 봐도요, 금주 하락률 상위 지역들을 보면 청주 상당구, 세종, 고양 덕양구도 들어갔고요. 대구 달서구, 성남 수정구 등 성북구, 안양 동안구 등 수도권 지역 일부들이 금주 전세 가격 대비해서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올해 시계월 기준으로 봐도요, 상승률을 보면 상승이 미약하거나 상승이 많지 않고요, 보합되는 지역들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출된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42%가 대상자가 늘었고요. 세액도 3배가 뛰다 보니까 눈치 보기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년간 계속 상승한 상태에서 기존 아파트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요, 신규 분양주택으로 몰리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높았던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눈보기 현상이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기존에
재산세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증여로 많이 돌리면서 작년 대비해서도요. 올해도 증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나 종부세 부담이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에서는 버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은 사전 증여를 하면서 종부세 대상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많이 쪼개면서 미리 증여를 하면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기를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되고 종부세도 부담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해서 사전 증여를 하는 물량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기존 메리트보다는 신규 분양 같은 경우가 입주는 아니지만 사전 청약도 나오면서 금액 같은 경우도 기존 주택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 주택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신규 분양으로 많이 쏠리면서 기존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 현상이 하면서 쫓아가서 살라는 그러한 상황 자체도 많이 줄어들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보기 양상이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11월 15일자 시계월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봐도요. 전국 대비해서는 좀 작겠지만 제가 서머리에서 말씀드려보면 11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추세들을 봐도요. 상승률을 축소하고 있으면서 보합 수준으로 내려온 그러한 구들도 존재를 하는 지역들이 서울인데요. 전국은 0.22%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상승률이 조금 낮은 0.16%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지역들을 쭉 봐도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상승률을 축소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만 봐도 0.05% 상승률을 축소하고 있으면서요. 서대문구는 0% 보합 수준으로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 같은 경우도 보합 수준을 이루고 있으면서 요번 주 기준으로 조금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을 보면 성북구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타 지역 대비는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에 이어 중량구 등 0% 보합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구들이 눈에 띄면서 상승률도 축소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이지만 아직 하락하는 지역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 상황도 많이 바뀌면서 눈치 보기 향상은 뚜렷한 상황이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전국 대비해서도 서울 대비해서도 경기도 수도권의 상승률이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KB부동산 시계월 기준으로 11월 15일자 상승률을 봐도요. 상승폭을 많이 줄이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11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붉게 보이는 지역들이 많이 줄면서 상승폭을 많이 줄이는 그러한 경기도 수도권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들을 말씀드려보면 수원, 장안구가 0.52%로 타 지역 대비는 상승이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도 0.09%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남 중원구도 0.02%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으면서 작년 말이나 올해 상반기에 상승이 높았던 고양시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안양도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보면 상반기 때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가 상승률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동택이라고 말씀드린 오산, 동탄, 동두천, 또한 평택 등은 하반기에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도 상승률을 전주 대비해서는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평택 같은 경우도
0.35%로 주간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러한 양상들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2, 3주간의 상승률을 보면 상승률은 많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동두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비 좀 크게 말씀드려 보면 2016년도 크게 말씀드리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지역 대비해서도 수도권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이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서울은 상승폭을 작년이나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끌어갔던 지역들은 서울 대비해서는 경기도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는 상승이 높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쉬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에 급박하게 상승을 지속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도 숨고르기 양상이 뚜렷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 원 자료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한국부동산 원이나 KB부동산을 봐도요. 상승폭을 줄이면서 일부 하락하는 지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승한 지역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아직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상승폭을 줄이면서 일부 지역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합권을 보이는 서울 지역의 구들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부동산 원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지역 분포들을 봐도요. 상승 지역은 크게 주는 그러한 양상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전주 대비해서도 상승 지역이 166개였지만 11월 15일자 기준으로 해서는 2개가 축소한 164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합 지역도 조금 줄었지만 하락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해서는 하락 지역 같은 경우가 6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좀 늘어나는 그러한 양상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된 악재는 시장에 반영됐다 그러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겠지만 노출된 악재였지만 시장에 반영도 되지 않았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러한 악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가 종부세 대상이 뛰었다고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면서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세금이 부담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증여로 돌리면서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버티는 방법이나 사전 증여를 하면서 일부 말씀드리는 게 세입자로 전가시킨다는 그러한 양상들도 일부 보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된 악재지만 단기성이 아닌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전히 부동산 시장 상황 하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상승한 그러한 가격 부담과 함께 요번 주 대비해서는 뚜렷한 눈치보기 양상,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뚜렷한 눈치보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